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 이어가지고 마지막 지금 보험에 의해 강의 한강 남겨두고 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유사한 점 그리고 차이점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유사한 점은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더라.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클 때 발생 가능성이 높더라. 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보고 손해는 보험자나 다른 선의의 계약자가 보더라.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사점, 차이점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이득금지의 원칙의 대표적인 법적인 규제, 실손보상에 있어서 예외 규정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제가 지난 시간에 유상무 계속 최고 불락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거 상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기억을 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저도 암기팁을 따로 만들면서 유상무가 제가 그때 유상무 그 개그맨 있다고 했죠. 실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했다고 하던데 부상을 당했다고 할게요. 유상무가 부상을 당해서 계속 최고의 불락만 먹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무 부상, 유상무 부상, 계속 최고 불락만 먹더라. 자, 보험자 계약의 법적 원칙, 보험자 대의의 원칙, 실손부산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하고요. 실손보상의 예외, 보험자 대의의 종류, 피보험 이익 원칙의 목적 같은 거 봐주시고 최대 선의의 원칙에 있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지 고지, 은폐, 담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실제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계약자하고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됩니다. 보험사가 되는 거죠. 보험자. 자, 보험자의 의무는 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본서에는 가볍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보험계약 시에 상품 설명에 또는 선택에 도움을 주더라. 보험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보험 경영을 건실하게 운영하더라.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그래서 따로 뒷부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선 우리 기본서에는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우리가 계피 의무, 우리가 1차에서 우리 상법에서 나오죠. 1차에서 저희가 계피의 의무이냐,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이냐, 계피 수의 의무이냐, 이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계피 수의 의무, 대표적인 게 위험 유지 의무 같은 경우는 계피 수에 다 해당되는 의무였었죠. 자, 지금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의무에 관해서만 기본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지 의무, 계약 체결 전에 고지, 신이 성실하게 고지해야 된다는 거, 정직하게 고지해야 된다는 거, 고지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묻는 것은 대부분 중요한 사항으로 보죠. 그래서 고지 의무, 보험 계약상의 의무이고요. 시기는 언제? 체결 당시. 그죠? 체결할 때, 체결 당시. 그 다음에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는 대부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의무입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것이 증가된 것을 한다고 한다면 보험자는 악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죠.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위험 유지 의무,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고요. 발생 시점은 손해방지니까 사고가 난 시점이 발생 시점입니다. 보험사고 발생한 게 발생 시점이고요. 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때부터입니다. 발생 전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자, 사고 자체의 예방 포함 여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방 아닙니다. 예방.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건 사고 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전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반을 했어요. 보통 우리 여기에 있는 거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보험자가. 하지만 손해방지 경감 의무 같은 경우는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법에서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통상적으로 손해방지를 경감함으로 해서 손해를 더 입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을 손해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해지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이 경감 의무를 이행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있죠. 손해방지 경감 비용. 우리가 비용 손해에 있어서 잔손, 잔대기 할 때 손해방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일부 보험일 때 어떻게 해요? 비례 보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서 또는 가축에서 축사 다 거기에서 손해방지 비용 나오죠.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합니다. 그런 나오는 거예요. 시설 중에서는 조금 다른 건 있다, 그죠? 어떤 거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해, 비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와 비는 손해방지 비용을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20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설 작물 원래 시설은 그런 요건이 없지만 시설 작물은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까지다 라는 게 약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본세에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그 상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갔어요. 보험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계약 해지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계약 내용 변경 청구권 등이 있고 우리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소멸시효 있었잖아요. 우리가 1차에서 배우는 거 소멸시효. 약자한테 일어나는 소멸시효는 몇 개? 3년이라고 하죠. 여자 보험자의 권리이네요.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그다음에 계약 해지권 등이 있네요. 여기도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있죠. 사실은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자의 권리 중에서 보험료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몇 년? 2년이죠. 그래서 1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 3년짜리는 약자가 하는 거야. 2년짜리는 좀 강자, 보험자가 가지는 거야. 이렇게 암기를 하셨던 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기본세에 다루고 있으니까 기본세에 나와 있으니까 자 3번까지는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 통지 의무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더라. 보험 유지 의무가 있더라.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더라. 나머지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안날로부터 한 달 내,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더라.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그런 조항은 없고 손해액에서 공제하더라.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하더라.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자의 의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기본세에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보험증권 교부를 해야 해요.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 보험약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보험증권은 어떤 건가요?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어요. 그 성립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 같은 거예요. 증서 같은 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집주시 줘야 되는 게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 보험증권의 특성입니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더라. 보험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지 증거증권으로서 배수나 인도에 의해 양도하더라. 우리가 보험증권에 있어서 더 추가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기본서 바뀌면서 볼게요. 기본서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죠. 앞에 게 없어지고 실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보험증권에서 추가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어떨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금을 안 냈대요. 그러면 그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된 거 여기 나중에 따로 좀 더 넣어드릴게요. 보험증권의 내용입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 내용. 실은 이건 1과목에서 1차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목성, 금지, 시, 무, 개, 피, 작성, 자, 연, 월, 일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역시 1차 들어보신 분은 생각이 났을 건데요. 요거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보험의 거의 비슷해요. 목성에 목적물, 그다음에 성질, 그다음에 보험 금액, 그죠? 집, 목성금지, 지는 뭐였죠? 시무계피, 그다음에 뒤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험의 목적의 성, 지급 방법이었네요.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시무계피, 보험계약을 정할 때 시기와 종기, 그다음에 무효와 실근의 사유, 계피, 여기는 실은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상호만 우리 지금 이 기본서에 들어있어요. 근데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상호도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시무계피, 연월일, 보험계약의 연월일, 그 다음에 작성자, 증권의 작성자하고 작성연월이라서 작성자 연월일. 그래서 목성금지 시무계피 작성자 연월일 원일 돼 있네요. 월일 이렇게 저희가 1차에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실은 그게 중요해요. 왜 객관식으로 나오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상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실은 또 여기 보험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보험금이라든지 뭐 보험료액과 그 지급 방법인데 보험금과 그 지급 방법 이렇게 바꿔서 객관식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험증권은 다른 앞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식 정권에 있어서 원래 보험은 불요식 낙성 그래서 특별한 요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증권에는 이걸 꼭 기입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증권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금지, 시무계피, 연월일, 작성자, 연월일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실제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증거증권이라는 것 자체는 보험 성립의 증거로 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증거증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험증권의 내용 방금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있고요. 또 보험증권에 들어있는 거는 보통약관이냐 특별보험약관이냐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보통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런 계약 내용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특별보험약관이라는 거 뭔가요? 개별로 따로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나만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따로 드는 거 개별약관이 특별보험약관입니다. 특별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같이 있을 때는 특별보험약관이 더 먼저 우선시 되죠. 하지만 만일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뒤에 있으니까 약간 뒷부분 하면서 설명할게요. 보통 약관의 구성용은 약관에서 설명할게요. 지금 증권하고 있으니까 증권 맞이하고요. 일단 보험증권의 내용 안에는 기본적인 청약서의 기재 내용, 목성금지, 시무계피, 작성자, 연월일 부분하고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앞머리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정권, 일정한 요식을 요하더라. 일정한 상황을 꼭 기재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증거증권이라 했죠. 성립을 증명하는 거. 면책증권입니다. 급여 지급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 유무하고 상관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증권입니다. 요걸로 서로 상환할 수 있다. 보험금을. 그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보통 다른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운송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운송보험이나 적하보험처럼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 그죠?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있을 때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보험하고 이 적하보험만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유가증권성 없어요. 네, 운송보험, 적하보험, 이제 얘에서 운송보험이다, 적하보험이다라고 하면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증권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보험약관입니다. 보험약관 예전에는 우리 그 뒤쪽에서 막 다루고 있었죠. 이 과목에 보험금의 지급 및 방법 할 때 그때 나와 있는데 지금 1과목에도 보험약관 같이 다루고 있네요. 보험약관이란 건 어떤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하고 피보험자 간에 미리 약속을 정해놓은 거죠. 어떤 규정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거. 그 내용은 미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표준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표준적, 일반적, 보편적인데 우리 지금 기본세에는 표준적인 계약 내용, 이 내용만 지금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표준적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약관입니다. 여기 이 보통약관의 계약의 무효나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들고 좀 보상하는 손해야, 보상하지 않는 손해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무효 사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약관의 유행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보험약관 이게 보통약관, 특별보험약관이 특별약관, 특약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보험약관은 미리 정해놓은 거, 정형화놓은 거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보통 약관이 없는 거, 더 보충한 거, 따로 변경한 거, 여기서 있는데 여기를 빼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개별로 따로 약정을 맺은 거고 보통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하고요. 만일에 여기에 없는 내용, 나머지들은 다 보통 약관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회사를 내가 이 보험회사가 믿을만하다고 해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약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관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 약관이었다고 합시다. 사고가 나서 그 약관 안에 있는 내용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 약관이라고 해서 그게 인정을 못 받느냐 하면 그걸 만약 인정 못 받는다 하면 계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약관 자체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보험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법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 보통약관의 구속력과 보통약관의 효력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 효력 있다는 거 허가받지 않은 약관이라 하더라도 또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의 원칙이죠. 보통 보험 약관은 부합계약성의 원칙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뭐 계약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죠. 일반적인 수기사항 우선 원칙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전부 다 빼버리고 그냥 기본 원칙이라고 기본세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하고 다루고 있지는 않으니까 기본세에 있는 내용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르더라. 보통약관의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간이 출근해서 인쇄조항하고 수기조항이 충돌했을 때는 수기조항이 우선입니다. 수기조항이 우선입니다. 그것만 언급이 되어 있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한 원칙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문구들은 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래서 요거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계약자가 득을 보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재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보험은
재보험 사업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보험이어서 나도 다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이 누가 다뤄주냐면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재보험 회사가 정부가 되는 겁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그 외에도 뭐 보통은 재보험은 외국계 회사들한테 많이 재보험을 듭니다. 재보험은 보험자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그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누구한테요?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거. 일부 또는 전부를 모두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자가 있고 우리가 재보험 사업자가 있었다라고 재보험 사업자는 다시 재보험을 듭니다. 자, 계약자하고 재보험 사업자가 든 이 보험 자체를 첫 번째 든 보험이라고 해서 원보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든 걸 이걸 재보험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계약과 이 악기 계약은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보험 계약은 이 두 번째 계약한 재보험 계약은 이 원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이 손해를 다시 원보험자한테 줄 돈에서 금액을 이렇게 삭감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보험은 하지만 이 원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요렇게 재보험업자한테로 분산해서 넘기는 건 맞지만 이 재보험의 어떤 안 좋은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들, 손해본 것들이 원보험자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은 분산되는 게 맞죠. 재보험 계약의 성질입니다. 재보험은 일종의 어떤 보험으로 취급하냐면 재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취급합니다.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의 규정을 따라요. 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다 라고 하면 재보험도 손해보험입니다. 원보험이 임보험이다. 임보험을 다시 재보험을 들었다 하면 재보험은 그대로 손해보험입니다. 임보험이 아니라 재보험 자체는 손해보험이라는 거 책임보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재보험 기능이 그러면 재보험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 재보험 사업자한테도 좋고 재보험 사업자한테도 줬어요.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원보험자의 인수능력 확대죠. 인수능력 확대로 마케팅이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이 안정화됩니다. 자, 손해 볼 것을 이렇게 서로 분리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험도 다시 재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조금 가볍게 다룬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험 약관이라든지 보험 증권이라든지 재보험 좀 가볍게 다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앞에 손해보험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손해보험의 특성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 한꺼번에 볼게요. 손해보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에 설명하는 손해보험 원리에 대해서 쓰고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위험 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결국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률을 곱한 거다라고 쓰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미 이 식은 여기서 다 알려주고 있죠. 맞죠? 보험료는 그죠? 평균 지급보험금에, 그럼 지급보험금에 뭘 곱했다고요? 사고 발생 확률을 곱했다고요. 맞나요? 어떤 원리인가?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더라. 그리고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별로 봤을 때에 해당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의 원칙이 있었죠. 개개인이 아니고 계약자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수입보험료의 총액이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하고 같더라 라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었죠. 수입보험료 합계가
지출보험금하고 같더라. 결국은 이 보험료는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평균 지급 보험금이지만 그게 일단 전체 계약자 수를 곱하면 요 둘은 같아지더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지상등 원칙과 급부 반대 급부 균등 원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수지상등 원칙은 계약자 전체 관점이고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의 원칙입니다. 전체 관점이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수가 곱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료 곱하기 보험료, 사고 발생 건수하고 평균 지급 보험금이 되는 거고요.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자 수는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 되는 겁니다. 사고 발생 건수가 사고 발생 확률과 같아 올립니다.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 원칙이죠. 손해보험의 대원칙입니다. 이득금지 원칙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3가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득금지 원칙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가 있더라. 초과보험일 때 보험가입금액 감액하더라.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무효더라. 중복보험은 연대 비례보상하더라. 보험자 대위 인정하더라.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보험자 대위란 거는 내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다 줬어요. 보험자가. 그럼 그 보험자는 계약자의 권리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잔존물에 대한 권리. 목적물 보험자 대위란 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목적물에 대한 대위, 잔존물 대위라고 했죠. 또는 청구권에 대한 대위,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했죠. 2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 규정도 잘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네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거는 실제 손해 보상 원칙, 실손해 원칙이에요. 그죠? 이 원칙에 근거한 예외 3가지, 예외 3가지입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 예외 3가지. 기평가 계약, 그다음에 대체 비용 보험, 생명보험입니다. 기평가 계약은 미리 가액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기평가 계약 자체가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는 맞지만 결국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는 것 중에 하나 역할을 하는 거는 기평가 보험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시의 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사고 시의 가액을 실제 가액으로 한다라는 조건 자체는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상 원칙 예외는 맞죠. 미리 정해놨으니까. 기평가계약.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도 합니다. 기평가계약은 대체비용보험입니다. 대체비용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해주는 거, 신가 제일 처음에 구입했을 때와 똑같이 동질의 물품을 준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신가보험의 대체비용보험입니다.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란 게 없다고 했죠. 미리 가치를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보험금도 정하고 보험료도 정하고 보험금도 얼마 줄게 미리 약속해버리죠. 실제 손해 난 것만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기평가 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원칙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예외에 대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거야 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평가 계약 전손 발생했을 때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주는 거, 대체비용 감가상각 고려하지 않은 보험. 감가상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걸 시가로 준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거니까 제조달 가액으로 준다. 신가보험이란 얘기입니다. 생명보험입니다. 인간의 생명 가치는 평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주고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보험계약 원칙 중 하나인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입니다. 규정 2가지 내서 서술하라고 했네요. 2가지 뭐인가요? 목적물 대위가 있고요. 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라는 게 있죠. 자, 목적물 대위는 잔존물을 가져오는 거라고 해서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고요. 보험 목적이 전부 매실, 전부 지급됐을 때 보험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다 취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3자에 대한 보험 대위는 이 손해가 3자로 통해서 났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했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한테. 그러면 이 보험계약자는 3자한테 손해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와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3자에 대한 계약자, 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빠졌네요. 하는 것이 3자에 대한 보험 대위고 청구권 대위입니다. 권리를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넣기죠. 손해보험 계약은 우리가 암기했던 거 유상무가 맞죠? 유상무가 부상을 당해서 계속 최고 불락을 먹더라.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요식행위를 필요하지 않더라. 이거 자체는 무슨 내용인가요? 불요식이란 얘기네요. 청약과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되더라 해서 낙성 계약이라고 하죠.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불요식이고요.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성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선의의 원칙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죠. 고지, 은폐, 담보. 고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담보가 어떤 내용이에요? 은폐가 어떤 내용이에요? 다 그거 개념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9번. 계약자의 의무 중 하나인 통지 의무에 관한 겁니다. 한번 어떤 통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내라는 거죠.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스스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제3자에 의해 증가시키도록 하여서는 안 될 의무. 증가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 글 속에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요 앞 설명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 설명이 들어있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니까 위험 유지 의무이고요. 제가 통지 의무 중에 계피 수가 다 유지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죠. 위험 유지 의무. 여기에서 나오네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러니까 위험 유지 의무. 이렇게 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통지 의무 종류는 3가지가 있었어요. 미리 같이 기억하세요.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위험 유지 의무가 있고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원칙에 해당되는 3가지 목적. 도박을 방지한다고 했어요. 도덕적 위태도 감수해요. 손실의 크기를 측정해요. 왜? 보상 금액의 크기는 피보험 이익의 가액. 피보험 이익의 가액이란 것은 보험가액이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 하나인 손해방지 경감의 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 보상. 무엇을 초과해도 보상한다고 해서 계속 이거 제가 강조했죠. 2가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고 지금 우리 기본세에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일부 보험일 때 어떻게 해요? 비례 보상해요.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결국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이라는 얘기죠. 보험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같은 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누가 내느냐? 피보험자가 부담하더라. 이런 거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죠. 보험 증권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제 보험 증권에 관한 내용, 보험 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보험 계약의 성립의 증거로 주는 거다. 성립의 증거로 주는 거라고 해서 제가 무슨 증권이라고 했나요? 증거 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 증권은 이란데요.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준 것은 이 1번이 보험 증권이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증거증권이죠. 그 다음에 운송보험, 즉하보험은 보험 목적물의 권리를 정확하게 기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성격을 지닌다고 했나요? 유가증권성이다 라고 했죠. 자, 유가증권성이다.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은
뭐 증거 증권성, 뭐 면책 증권성, 뭐 유가 증권성 이렇게 쭉 있더라도 이 증권성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네요. 이거 붙여넣기 하다가 이 잘못됐나 봐요. 그죠?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어떤 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주는 그를 주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상 계약이다. 서로 그죠? 주고받는 거 유상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죠? 너는 보험료를 줘야 되고 너는 보험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각각이 가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자, 보험 계약은 이례적인 보험료 납입 후에 보험금 지급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어떤 보험? 계속 보험이다. 계속 계약이다. 또는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세에는 14번입니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한테 증가하는 것 재보험이죠. 그죠? 재보험이고 특정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1차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보험이라고 하죠. 그죠? 재보험, 원보험. 재보험은 원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재보험 기능에 관한 3가지 이상 서술, 기능 어떻게 원보험의 위험을 분산한다고 했죠. 원보험자 인수 능력을 확대해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요. 경영의 안정화,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실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금 뿜떠서 가져와 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OX 문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의 규모가 크고 손실 빈도수가 적은 경우 가장 적합한 위험관리 기법은 위험분리이다. 손실 규모가 크다. 이게 뭐 심도라고 해볼까요? 이게 빈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손실 규모가 크다. 여기에 해당되네요. 빈도수가 적다. 빈도수는 적고 규모는 크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규모는 큰데 빈도가 적어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이죠. 위험을 증가하는 것. 빈도도 적고 심도도 적다. 보유합니다. 그죠? 심도는 적은데 심도는 큰데 빈도는 적어요. 이건 뭐예요? 손실을 볼게요. 잠깐만. 보유입니다. 작고 적고 그죠? 심도는 작고 빈도는 큽니다. 이거는 보험이죠. 심도도 크고 빈도도 커요. 위험을 회피하죠. 그죠? 빈도는 작은데 이거 반대로 됐네요. 잠깐만요. 이 심도 빈도 헷갈리면 헷갈리군요. 심도가 작아요. 잠깐만요. 심도가 작아요. 빈도도 작아요. 보험이죠. 그다음에 빈도는 작아요. 근데 여기가 보험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심도는 작은데 빈도는 많아요. 그러면 손실 통제가 되겠네요. 심도도 많고 빈도도 많아요. 위험 회피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심도가 여기냐 빈도가 여기냐 또는 빈도가 여기냐 심도가 여기냐에 따라서 구분 잘 하셔가지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이득금지 맞죠? 이득금지 원칙은 손해보상이잖아요. 손해보험. 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는 원칙 맞아요. 실제 손해보상을 보상한다는 원칙 규정 3가지 암기하시라고 했죠.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바로 밑에 나왔네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라고 했는데 손해방지 의무는 이래 돼 있다. 그죠?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뭐가 아니에요? 손해방지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X.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보험가입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수리적 원칙인데 반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다. 많이 들어본 말 같아서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바뀌었죠?
급부 반대 급부 균등 원칙은 보험 개개인의 관점이고 수지 상등이 전체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X. 위험 유지 의무 시 의무 위반 시 해지는 보험 계약자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어때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누가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 계약자. 꼭 맞는 말 같아요.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요? 보험자가 해지하죠. 보험 약관의 존재 이유와 가장 관련이 깊은 보험 계약의 특성은 부합 계약성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부합 계약성이더라. 이렇게 OX 문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에 한번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게 되네요. 그죠?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보험의 이해에서는. 하지만 외워야 될 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그것들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뭐 이거는 막 이해를 하는데 뭐 큰 노력들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문장에 대한 이해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암기가 힘들다면 암기 팁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 요 보험 이해에 대한 부분이죠. 암기 팁 적극 활용해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 강의는 이제 농업재보험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